자, 이제 그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오전에는 타이밍하고 에어리어에 대한 그 내용을 배웠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콘스트레이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3-4줄이면 끝나는 얘기인데요. 3-4줄이면 끝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알아야 될 게 그거 이외에 굉장히 또 있어서 챕터로 아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Environmental Attribute 보겠습니다. 이런 커맨드들을 이제 소개한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하나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VT라고 얘기를 합니다. PVT. 우리가 이거를 환경적인 요인을 PV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P는 프로세스를 뜻하고요. V는 볼테이지, T는 템퍼러처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정이냐, 그리고 볼테이지가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칩 동작이 달라질 겁니다. 상온에서 동작시키는 거랑 사막에서 동작시키는 거랑은 다르지 않겠어요? 그 영하에서 동작시키는 거랑 또 다르겠죠? 똑같은 칩이라 하더라도 칩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사막에 가서 갑자기 실행시키면 갑자기 안 될 수도 있죠.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이런 이제 PVT 조건들이 타이밍에 영향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까지 배웠던 클락이나 인풋, 아웃풋 딜레이 뭐 이런 거를 잘 줬어도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애니메이션이 잘 보세요. 애니메이션이 이런 부분들이 이번 챕터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사실은 방금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게 여기 지금 앞에 어떤 셀이 하나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캡이 갑자기 등장을 하죠. 캡 그리고 온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잠깐 말씀을 드린 내용이긴 한데 PVT 조건은 여기에 0.95V 그 다음에 70도 그거를 우리가 이제 PVT라고 하고요. 그거 말고 여기에 갑자기 오화 셀하고요. 갑자기 캡에 이렇게 등장이 있는데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셀의 딜레이는 인풋 트랜지션과 아웃풋 로드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단에 뭔가 앞단에 1000개가 달려있는 것과 하나 달려있는 거는 다를 거고요. 내 셀 바로 뒤에 1000개가 달려있는 것과 하나 달려있는 거는 다를 겁니다. 저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그런 이제 걸리적거리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과 적은 것은 칩 동작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위에서 보면 마이 디자인도 하나의 그 크든 작든 하여튼 하나의 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인풋 트랜지션과 아웃풋 로드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네,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드렸던 내용이 요거예요. 그래서 인풋 트랜지션이 어떤 데이터가 트랜지션이 샤프하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굉장히 트랜지션이 이렇게 누워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셀 딜레이가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에 뭔가 많은 것들이 달려있다 그러면 또 영향이 굉장히 심하게 올 겁니다. 그거 이외에 PVT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모든 거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Environmental Attribute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이제? 아웃풋 로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웃풋 로드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되게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보겠습니다. B가 이제 아웃풋인데, 여기에 조그만 캡이 달려있는 것과 큰 캡이 달려있을 때, 시그널이 파형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겁니다. 딱 봐도, 둘 중 하나는 샤프하게 그나마 올라가는데, 어떤 건 되게 느리게 올라갈 거예요. 되게 누워서 올라갈 거예요. 큰 캡이 달려 있으면 굉장히 누워서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작은 캡이 있을 때는 굉장히 샤프하게 그래프 파형이 이렇게 되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작은 걸로 해야 되느냐, 큰 걸로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아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이죠. 또한 이것도 불확실성입니다.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버제트도 있어요. 결국엔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예제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30 펜토가 있다. 펜토가 맞죠? 펜토가 맞죠? 네. 그렇죠. 펜토가 맞죠? 펜토 페롯이 있다라고 봤을 때 이거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EXPR 하게 되면 산술 계산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1000으로 나눈 30.0을 1000으로 나눈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로드 값을 우리가 해줄 수가 있다. 기본 값이 그 피코라고 해요. 기본 유니트가 피코예요. 그래서 피코보다 작으니까 1000분의 1로 표시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숫자로 주는 거는 사실 좀 정확한 걸 수도 있는데 숫자로 주지 않고 내가 만약에 다른 셀 단위로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드 오브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로드 오브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특정 셀에 대해서 그리고 특정 셀의 어떤 핀까지 딱 써주게 되면 네, 로드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어떤 라이브러리에 인버터 A가 있는 그 3개 있는 거 곱하기 3이죠. 네,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문제인데요. 사실 답은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그 버제트 얘기했었잖아요. 그 버제트가 사실은 클락 주기의 반 또는 뭐 60% 준다 또는 60% 준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사실 큰 퍼센테이지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풋 트랜지션이나 아웃풋 로드도 굉장히 큰 녀석이 달려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악조건이죠. 악조건을 일단 줘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좀 가이드긴 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긴 한데요. 네. 이렇게 셀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좋은 점이 뭐냐면 셀을 사용하면 이 셀이 원래 갖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캐패시티,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맥스 값, 네, 맥스 값의 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거를 사용하겠다라는 뜻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치로 주는 것보다는 셀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해요. 근데 어떤 셀을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많은 애들이 달려있다라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야 내 디자인이 악조건에 맞춰서 그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 아웃풋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인풋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샤프하게 되어서 오느냐 아니면 되게 누워서 들어오느냐, 그래서 패스트 트랜지션이냐 슬로우 트랜지션이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악조건을 생각해야 됩니다. 악조건이면 뭐죠? 악조건이면 당연히 느리게 오는 녀석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드라이빙 스트렝스가 작은 녀석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큰 녀석을 써야 될까요? 작은 녀석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는 큰 거. 그죠? 로드는 큰 거를 써야 되고 인풋에 달려있는 셀은 드라이빙 스트렝스가 작은 녀석을 써야 악조건입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사실 인풋에 아까 우리가 오전에 인풋에 뭘 배웠냐면 인풋 그 딜레이를 배웠어요. 그럼 결국 이것도 인풋 딜레이에 포함되는 개념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약간 애매하죠, 그죠? 애매합니다. 이것도 딜레이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요. 밑에. DC가 어떻게 가정을 하는 거냐면 제로 트랜지션 타임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풋 딜레이는 이런 트랜지션에 상관없이 인풋 딜레이는 인풋 딜레이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인풋 딜레이는 딜레이가 돼서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그래프가 인풋이 누워서 들어오느냐, 얼마만큼 눕느냐, 그거는 인풋 트랜지션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딜레이는 딜레이고 트랜지션은 트랜지션입니다. 그래서 제로 트랜지션이라고 가정을 하고 인풋 딜레이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제로 트랜지션이라 하면 완전히 샤프한 트랜지션을 뜻하는 거죠. 완전히 패스트한 트랜지션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겠습니다. 이제 인풋 트랜지션을 어떻게 주느냐, 커맨드가 이거예요. set input transition이라고 해서 0.12 단위는 나노세크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요거는 간단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치로 주는 거는, 이거 좀 방법은 이렇게 수치로 줄 수 있지만 이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셀로 주는 방법이 있어요. set driving cell이라고 하는 걸 주면 동일합니다. 수치 대신 뭔가 셀로 표현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커맨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드라이빙 스트렝스가 작은 녀석을 쓰는 거다. 인풋 트랜지션 할 때, 또는 set 드라이빙 셀을 할 때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셀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 셀에 대한 그 정보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맥스 값, 걔가 갖고 있는 맥스 값도 자연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드 버제팅이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에도. 앞에 뭐가 올지 모르고 뒤에 뭐가 올지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바와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긴 한데, 그래서 위크한 셀이 드라이빙을 한다라고 생각해라. 위크한 셀이. 그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로드 쪽에는 어쨌든 많이 달려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버퍼네요. 버퍼인데 인버터네요. 인버터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요. 굉장히 위크한 셀이 드라이빙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가보니까 여기에는 뭔가 30개가 달려있다. 어떤 단위 셀 곱하기 30개가 달려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예제예요. 이걸 그대로 사용하시라는 게 아니라 예제일 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드라이빙 셀은 이거고, 그 다음에 로드는 맨 아래에 있는 것과 같아요. 로드는 맨 아래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로드를 표현할 때 뭔가 EXPR을 해놓고 달러 맥스 인풋 로드라는 걸 했죠. 그거는 여기 위에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선언을 해놨죠. 셋이라고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10개짜리 해놨잖아요. 그거 곱하기 3으로 이렇게 부여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중간에 이제 여기 보면 set max capacitance라는 게 있어요. max capacitance. 맥스 캐패시턴스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릴 거긴 한데, 일단 우선은 여러분들은 맥스 캐패시턴스를 주지 않아도 라이브러리에서 알아서 지정이 됩니다. 맥스 값은. 그러니까 주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이외에 맥스 트랜지션, 맥스 팬아웃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줘야 되긴 하지만 라이브러리에 기본적으로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된다. 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set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어떤 변수들을 선언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도 저렇게 이제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자, 여기까지가 set input transition과 output load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얘기는 사실 간단해요. 그냥 셀 써라. 그러니까 input transition을 뭔가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set driving cell이라는 커맨드를 쓰세요. 그죠? 그리고 로드는 일단 많이 달려있는 걸 가정하시고, 네, set load라는 커맨드를 하나 쓰시면 된다. 그게 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얼마만큼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되고.
자, 이제는 그거 이외에 진짜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제 우리 메모리 변환을 해봤었어요. 그죠? 메모리 변환할 때 리스트 언더바 리브라는 커맨드를 내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대문자로 유저 리브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거를 보기 위한 커맨드가 이거였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메모리에 대한 단립을 읽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DC를 하시다가 저 커맨드를 내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db의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이렇게 리스트 언더바 립을 하게 되면 이런 이름이 나올 거예요. 뭔가 여기에. 그 이름을 리포트 언더바 리브 한 칸 띄고 그대로 갖고 오시면 이렇게 뭔가 현황이 더 세부적으로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언더바 리브 하고요. 리포트 언더바 리브는 같이 가는 커맨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앞에 좀 보시겠어요? 이제 앞에 좀 보십시오. 자,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정말 PVT예요. 정말 PVT. 이거를 보려고 커맨드 2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90나노 라이브러리인 것 같은데, 이 티피컬인가 봐요. 티피컬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tb 파일이 담고 있는 오퍼레이팅 컨디션이라는 게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아무래도 worst condition commercial이고요. worst condition military고요. best condition commercial, best condition military인 것 같아요. 약자만 보면. 대략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커머셜하고 밀리터리는 이 두 줄만 보면 뭐가 가장 비약적으로 다를까요? 커머셜하고 밀리터리 보면 템퍼레이처가 완전히 달라요. 그죠? 이 밑에도 완전히 다르죠. 그죠? 밑에도 다릅니다. 그쵸? 근데 베스트 커머셜인데 0도래요. 베스트 컨디션인데 0도고요. 여기는 워스트 커머셜인데 70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으로 오퍼레이팅, 템퍼레이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고요. 이거는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 온도, 그리고 이 프로세스, 이 볼테이지에서 만든 네임을 저렇게 합시다라고 규정한 거라서, 그냥 이게 써 있는 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이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 칩이, 과연 이 오퍼레이팅 컨디션 어떤 거를 지금 타겟팅 하고 있느냐, 하나를 고르셔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를 고르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워스트 컨디션은 베스트 컨디션에 같이 가야 되니까 대략 같이 가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커머셜로 쓸 거냐 밀리터리로 쓸 거냐는 이제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set operating condition max 해서 이렇게 하나를 지정했죠. 이렇게 커맨드를 주게 되면 이걸 타겟팅을 해서 똑같은 셀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엔드 게이트라 하더라도 내가 지정한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et operating condition이라는 거를, 이 커맨드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2개의 커맨드를 내리고 여기 나온 현황들을 검토하신 다음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하시면 되겠다. 자, 이제 예제 2번째를 한번 볼게요. 방금 전에 있던 거랑은 많이 다르진 않은데 .db 파일의 이름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db 파일의 이름이 달라요. 이걸 딱 보면 이거는 typical, 그냥 일반적인 거고요. 이거는 wc 컴이네요.
워스트 케이스 컴인 것 같습니다. 워스트 컨디션 컴인 것 같고요. 베스트 컨디션 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름만 보면 대략 알 수 있는 거죠. 이름만 보면 대략 알 수 있는. 그래서 워스트 케이스를 타겟팅 한다 그러면 당연히 슬로우스러운 그런 환경이고요. 베스트라고 하면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름만 보고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겟 라이브러리에 아예 선택해서 지정할 수 있죠. 아예. 이렇게 여기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하나 지정하는 게 아니라 닷DB를 다 때려 넣어요. 닷DB를 다 때려 놓고 고르는 거예요. 닷DB를 다 때려 넣으면 방금 전장에 있었던 리스트 언더바 리브스, 리포트 언더바 리브를 하면 내가 타겟 라이브러리에 적었던 애들이 다 쏟아져서 보이거든요. 아예 다 쏟아져서 보이거든요. 한 번에 띄워놓고 한 번에 다 내가 이 중에서 다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set operating condition은 하나만 하면 되는데 타겟 라이브러리는 다 때려 넣어도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그렇게 된다. 자, 예제 3번인데요. 이제는 이제 다른,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또 이름만 보면 돼요. 이것도 이름만. 이건 슬로우 프로세스, 패스트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름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네, 이름만 보고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다. 결국에는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제가 계속 있는 건데요. 오퍼레이팅 컨디션을 뭘로 할 거냐? 이렇게. 근데 이거 안 지정해도 돼요. 이거 안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오퍼레이팅 컨디션으로 정한대요. 첫 번째 걸로. 안 정해도 되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할 때는 저 커맨드를 쓰시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의 제목이 인터커넥트 또는 넷의 페러스틱을 모델링을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림만 봐도 이쪽에서부터 뭔가 신호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멀리 그리고 많이 지금 뻗어 나가네요. 이것만 봐도 참 문제가 과연 안 생길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네트가 광활하게 되어 있네요. 저 정도면 뭐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딜레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딜레이에 대해서. 여기 써 있는 대로 우리가 이제 패스 딜레이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되는데요. 패스 딜레이라고 하는 거는 셀 딜레이하고 네트 딜레이를 같이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셀 딜레이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네트 딜레이라고 하는 거는 이 네트에 R 값과 C 값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결국엔 다, 풀커스텀 하신 분들 다 아실 건데, 이렇게 되면, RC 페러스틱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토포그래피컬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면서 와이어로드 모델과 제로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일단 우리가 지금 사용할 매그나 공정은 와이어로드 모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미 180이기 때문에 이런 뭐 미스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와이어로드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와이어로드, 말 그대로 와이어에 있는 로드가 얼마만큼 되는 것이냐를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트 딜레이에 대한 R 값과 C 값을 얘가 이제 테이블로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리스트 언더바 리브, 리포트 언더바 리브라는 커맨드가 있었잖아요. 그걸 하면 이런 애들이 나와요. 이거는 좀 다른 애들을 이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같은 애구나. 같은 애네요. 같은 애인데 여기까지 가고 요 바로 이어지는 건데 다시 캡처해서 여기다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다가.
네임이 보면 요거는 이제 와이어로드 모델인데 이름이 140000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80000이라고 하네요.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럴 때에는 로케이션 레시스턴스 값과 캐피시턴스 값, 에어리어 슬로프 값이 이렇게 될 텐데 팬아웃이 이렇게 있을 때마다 넷 랭스가 이렇게 된다라고 아예 모델이 되어 있어요.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풀 커스텀 하시는 분들은 이게 대략 뭘 뜻하는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어제 그 팬아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길이가 길면 길수록 랭스가 당연히 늘어나게 될 거예요. 네트의 랭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트의 랭스를 뜻하는 거고 일단 그게 팬아웃과 관련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럼 요 이제 이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방금 그 표는 리포터 언더바 리뷰를 하면 나오는데 와이어로드의 네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답을 말씀을 드리면 이 사이즈 내 칩의 사이즈에 따라 자동으로 선택되는 부분입니다. 와이어로드 모델은 알아서 자동으로 선택이 된대요. 알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이어로드 모델이라는 요 커맨드를 쓰셔도 되는데 안 쓰셔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디자인 컴파일러가. 뭘 보고 하냐? 내 칩의 크기에 따라서. 네, 그거에 따라서 네, 자동으로 정해줍니다. 그럼 이거를 자동으로 정해준다는 건 네트에 대한 RC 값도 자동으로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네,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뭘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선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와이어로드 모델과 토포그래피컬 모델에 대해서는 여기 어제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토포그래피컬 모드를 한다는 건 네, 어떻게 플로 플랜이 되어 있고 배치가 되어 있느냐라는 걸 보고 실제적인 값을 갖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번 챕터는 이제 여기까지가 마무리고요. 한번 볼까요? 이제 정리하는 페이지인데 2페이지예요. 2페이지고 맥스 캐패시턴스는 안 주셔도 됩니다. 안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로드, 셋 로드는 아웃풋 쪽에 하는 건데 수치로 줄 수도 있고 어떤 셀을 타겟팅해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인풋 쪽은 인풋 트랜지션으로 수치로 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드라이빙 셀이라는 걸로 주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퍼레이팅 컨디션은 여러분이 주시는 커맨드가 요거고요. 요거는 선택할 수 있고 와이어로드 모델은 내가 직접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선택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네요. 자, 이제 파티션인데요. 이제 잠깐 저 좀 보십시오. 이제 콘스트레인트는 끝이에요. 끝. 여기까지가 끝.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콘스트레인트는 끝이에요. 이걸로. 정리해 볼까요? 뭐 나왔었어요? 처음에? 에어리어 나왔죠. 그 다음에 타이밍에 대한 거 나왔어요. 그죠? 타이밍은 이제 인터널, 인풋 쪽, 아웃풋 쪽 있었고요. 이번에 지금 방금 전 시간에 배운 건 그렇죠. 환경적인 요인이었어요. PVT가 있었고 인풋 트랜지션과 아웃풋 로드였어요. 그게 끝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은 오퍼레이팅 컨디션만 여러분이 하나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와이어로드 모델은 어떤 걸로 할래요? 그건 자동으로 되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인풋 트랜지션하고 아웃풋 이제 로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네.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것도 그 풀칩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 우리는 지금 풀칩을 타겟팅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적인 걸 할 때는 작은 위크한 셀이 드라이빙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그게 아니라 풀칩을 하고 있죠. 약간 다를 겁니다. 그거를 컨스트레인트 파일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이제 컨스트레인트는 끝났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이제 합성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예요. 어차피 커맨드는 정해져 있습니다. 컴파일 울트라 요거 쓰시면 돼요. 커맨드는 정해져 있어요. 네, 컴파일이 있는데 컴파일보다는 컴파일 울트라 쓰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컴파일 울트라 엔터 치면 사실 되는 문제예요. 그럼 합성이 알아서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컴파일이라는 거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constraint는 잘 줬다는 뜻이기도 해요. constraint를 잘 줘야 되겠죠? 네, 그쵸? 네, 그걸 잘 줘야 된다. 그리고 그게 다 잘 됐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컴파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전에 짤막한 페이지가 여기 나와요. 짤막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는 사실은 그 컴파일 울트라라는 거를 하면 이 그룹, 언그룹은 사실 안 봐도 되는 문제긴 해요. 사실은. 근데 알아두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아주 쉬운 내용이긴 한데 한번 볼게요. 이번 그 챕터에서 간단하니까 요거까지만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거를 잘게 나눈다. 그게 파티션이에요. 별거 아니죠?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걸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네. 파티셔닝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중요하죠. 이 내용 때문에 사실은 이 챕터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건데요. 굉장히 안 좋은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 B, C가 있고 내가 탑 디자이너였는데 A, B, C는 각각을 디자인할 땐 몰랐다가 합쳐놓으니까 이게 지금 콤비네이션이 돼서 레지스터에서 굉장히 롱 패스가 형성이 되어 버렸어요. 처음에 이걸 각각 만들었을 때는 이걸 예상하고 만들었을까요? 절대 안 그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안 좋은 케이스가 됐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좋게 해보니까 이렇게 됐다. 세 개를 합쳤어요. 좀 낫죠? 네. 네. 좀 나아진 거죠. 그래서 슬라이스를 슬라이스를 하지 마라. 잘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툴한테 맡기는 거죠. 옵티마이즈는. 옵티마이즈를 좀 맡기면 됩니다. 좀 더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렇게 하면 더 좋아진다. 아까 전장하고 뭐가 달라요? 아까 전장하고 뭐가 다르죠? 콤비네이션 로직의 위치가 A의 마지막에 있었느냐, C의 초반이냐, 이거에 따라 다릅니다. 그죠? 근데 이거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릴로그 코딩할 때 아웃풋을 어떻게 해요? 아웃풋 한 칸 띄고 렉으로 보통 하지 않아요? 아웃풋 한 칸 띄고 와이어로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 인풋 아웃풋 선언할 때, 베릴로그 코딩할 때 상단에. 근데 아웃풋 와이어가 좋은 거예요? 아웃풋 레그가 좋은 거예요? 와이어가 좋을 수도 있고 레그가 좋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레그로 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디자인 컴파일러가 권장하는 사항이고, 이거를 실제 그림처럼 코딩이 되게 하려면 아웃풋 레그로 해라 라는 뜻입니다. 레그. 이게 제일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한 모듈을 만들 때 출력은 레그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뜻이고요. 근데 그렇게 권장은 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와이어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경우는 툴한테 맡겨주면 이렇게 알아서 잘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할 거예요. 이렇게. 툴이 알아서. 자, 그랬는데, 그래, 이런 경우도 또 발생하는 거예요. 출력을 레고로 하라 그래갖고 A, B, C를 잘 만들어 놨더니 그러니까 A, B, C를 합쳤는데 탑 입장에서 뭔가 A하고 B하고 엮어서 C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상한, 글루한 로직이 좀 됐다.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C에 넣어버리면 되죠. 이것도 아예 C에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런 형태예요. 제일 좋은 건. 출력은 레그로 하십시오. 레그로 하십시오. 레그로 하십시오.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티셔닝이 필요하다면, 네, 하이라키 바운더리에 레지스터 아웃풋을 꼭 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게 좀 하시길 바랍니다. 코딩을 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와이어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분명히 있으니까, 그럴 때는 툴한테 맡겨주면 자기가 알아서 좋은 이렇게 합쳐주고 뭐 이런 걸 지가 알아서 한다니까 툴한테 맡기면 됩니다. 자, 이제 요거 보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don't touch라는 커맨드가 있어요. set don't touch라는 커맨드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탑 디자인인데 합성할 로직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내 코드가 그 베릴로그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탑에 사실 이거 말고도 뭐 이런 블럭들이 따로 아예 있어야 돼요. 뭐 아날로그 블럭일 수도 있고 다른 IP들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다. 근데 내가 요거 요렇게만 이렇게 포함을 해갖고 그냥 컴파일을 하게 되면 얘네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려요. 아예 툴이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 날리는 습성이 있어요. 툴이. 그리고 뭐 핀의 이름도 바꾸고 그런 경우가 생겨요. 사실은 툴이. 그래서 사실은 포멀리티라는 툴이 필요한 거예요. 합성은 잘할 테지긴 한데 잘할 거긴 한데 필요 없는 일을 했거나 이상하게 합성하지 않았는가 라고 검사해주는 툴이 포멀리티라서요. 그래서 DC 돌린 다음에 포멀리티를 바로 하는 이유가 저기에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합성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 필요한데 얘네가 그냥 보고 날려버렸다 라고 그러면 날리지 말아야 돼 라고 할 때 set don't touch라는 커맨드를 쓰면 네, 이렇게 날리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네, 잠깐 그 얘기 했고요. 자, 이제 파티셔닝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파티셔닝으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 HDL 코딩을 할 때 파티셔닝을, 소스를 짤 때 파티셔닝을 잘 할 수 있죠. 아예 잘 할 수 있죠. 아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인데, 소스로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여기 보면 레커먼데이션이 뭐냐면, RTL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다,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툴한테 맡겨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파티셔닝은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손으로 할 수도 있다. 툴을 쓸 때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수동으로 할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자, 자동 파티션은 툴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답은 간단해요. 컴파일 울트라 쓰면 자동으로 알아서 해줘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룹 원그룹 뭐 생각하지 않아도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해줘요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컴파일 울트라가 가장 좋은 그러니까 컴파일 울트라가 나올 때 컴파일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컴파일이 있어요. 근데 컴파일이 있고 컴파일 울트라가 있는데 울트라가 더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라이센스가 예전에는 컴파일 울트라가 훨씬 비쌌기 때문에 라이센스 비용이 회사 같은 경우 우리 대학교는 지금 뭐 좀 싸게 하잖아요. 라이센스 하나당. 근데 이제 기업은 지금 하나당 뭐 억대 뭐 가고 있으니까 칸카피당.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울트라를 쓸 수는 없고 컴파일은 하고 싶으니까 그럼 컴파일만 가능한 라이센스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컴파일 한 칸 띄고 언그룹 5를 하게 되면 지가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걸 표시하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컴파일 울트라를 갖고 있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컴파일밖에 못 씁니다 우리 회사는. 그러면 저런 옵션을 주면 언그룹을 시킬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 그러면 이제 손으로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세 개의 모듈이 있었는데 한 번에 그룹핑을 해요. 다 묶어버립니다. 다 묶어서 아예 다 풀어버려요. 플래튼하게 다 풀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매뉴얼적으로 하는 걸 뜻하는데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대요. A, B, C가 있는데요. 요 커맨드를 쓰면 된답니다. 그룹, 디자인 네임, 뉴 데스를 하게 되면 B하고 C를 엮어요. 하나의 계층이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답니다. 그 상태에서 언그룹이라는 걸 쓰면 아예 딱 풀러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할 일은 사실 많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일은 많이 없을 건데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나올 거지만 컴파일 울트라가 제일 좋은 거긴 해요. 자동으로 해주니까. 근데 컴파일밖에 못한다 라고 하면 저렇게 옵션을 쓰면 되고요. set don't touch는 여러분들 심심치 않게 쓰실 겁니다, 아마. set don't touch는 심심치 않게 쓰실 거예요. 그리고 그룹이나 언그룹은 매뉴얼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0분 쉬고 이제 합성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10분 쉬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실습 오늘 이게 처음이네요. 그죠? 네,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자, 일단 여기 이 상태에서 소싱 하는 건 잊지 마세요. 소스 하시는 건 잊지 마십시오. 네, 시납시스 CCRC를 먼저 소싱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항상 하세요. 항상. 네, 습관화를 하시면 되고, 자, 소싱이 됐으면 SYN 신세시스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했던 거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먼저 점 시납시스 DC 셋업은 툴이 시작됨과 동시에 읽어드려요. 그래서 이거를 에디팅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 신텍스 에러가 없게. 그래서 원래 어제 처음에 배포해드렸던 요거는 몇 가지가 빠져 있었어요. 정확한 건 점 솔루션에 있으니까 카피를 해서 쓰시던지 아니면 뭐 차이가 나는 것들을 파악을 하셔갖고 몇 가지를 집어 넣으시던지 해서 이제 정확한 점 시납시스 DC 셋업을 완성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어제는 우리가 스크립트 폴더만 가지고 계속 작업을 했었어요. 그죠? 스크립트 폴더만 작업을 했고요. 오늘은 콘스에 있는 콘스트레인트만 쭉 이제 밟아갈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그 스크립트 폴더에 있는 그 스크립트죠. 그러니까 디자인 컴파일러의 시작과 끝이 다 적혀 있는 커맨드들을 우리가 스크립트라고 하니까 그걸 우리가 완성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완성했냐면 우리 ls 아웃풋 디렉토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ls 아웃풋 디렉토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unmapped ddc가 이미 생성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죠? unmapped ddc가 생성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게 지금 없으신 분들은 뭐 만들면 되겠죠. 오늘 하시면서 만들면 될 거니까 크게 걱정은 없으시고, 이게 지금 없으신 분들은 이따 저랑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저랑 얘기하시면 되고, 여기 점 솔루션이 있긴 있습니다만 한번 볼까요? 네, 점 솔루션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작년 거 솔루션일 수도 있어서 이거는 권장하지는 않고요. 권장하지는 않고, 어쨌든 아웃풋 디렉토리에 어제 만든 unmapped ddc가 있다 그러면 어제 만든 스크립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unmapped ddc를 왜 이용한다 그랬죠? 오늘? 왜 이용한다 그랬죠? 베릴로그 파일이 많으면 로딩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unmapped ddc를 만들어 놓으면 빨리 로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소스를 바꿀 일이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래서 unmapped ddc를 만들고 그 녀석을 쓰는 거죠. 만약에 진행하다가 소스를 바꾸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바꿔요? 스크립트를 어떻게 바꿀까요? 잠시만. 여기 있네요. 자,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여기를 다시 살려야겠죠? 요렇게 돼 있는 거를 다 각조를 풀고 새로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만들어 놓은 요 unmapped ddc를 그대로 읽어서 이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 컴파일러의 시작은 그 read ddc부터 사실 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current 디자인이 뭐다. 그 다음에 링크부터 하고 체크 디자인 하고, 여기가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 어제는 그냥 클락만 12나노짜리를 줬지만 오늘은 요거를 하는 게 목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완성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콘스 디렉토리로 가보겠습니다. 콘스 디렉토리에 탑.con을 한번 열어서 VI로 열어서 볼게요. 자, 콘스 디렉토리 들어가서 이렇게 열은 거는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리셋 디자인이 맨 처음에 나와요. 그 아까 기억나실려는지 모르겠는데 리셋 디자인은 왜 있어야 되죠? DDC 같은 것들 여러 개를 읽어오는 경우에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어트리뷰트가 있을 수 있어요. 걔네를 지우는 일을 합니다. 리셋 디자인부터 하시는 습관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클락 데피니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클락 데피니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50MHz가 타겟이에요. 그래서 20나노세크로 크리에이트 클락에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곱하기 0.6을 해가지고 12로 주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걸로 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레이턴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줄 있죠? 이렇게 두 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나는 이거 얼마 줘야 되나요? 여기는 지금 그 2나노세크, 1나노세크 주어져 있는데 나는 얼마를 줘야 되나요? 이거는 제가 가이드 드릴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추정치라서. 그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빠른 뭐 AP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레이턴시는. 우리는 일단 열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uncertainty 나오죠? uncertainty. 스큐지터 마진을 600, 400, 500 피코세크로 제가 일단 해서 다 더해서 1.5나노세크가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스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죠? 스큐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두 개를 합한 개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1.5나노세크가 될 수 있도록 잡아놨습니다. 이게 나중에 CTS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9가 되는 겁니다. 그죠? 스큐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0.9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트랜지션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네,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으로. 이것도 추정치라서 일단 이렇게 줬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인풋 아웃풋 딜레이가 있습니다. 인풋 딜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클락의 2분의 1,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6.0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바로 뒤에서 뭐가 있어요? 클락하고 리셋에 대해서 인풋 딜레이를 지웠어요. 이거 왜 지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이디얼 하기 때문에 지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게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아웃풋 딜레이가 6으로 되어 있는데 그 뭐가 없어요? 일단 보면 민이 없죠. 그죠? 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또 잘못되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죠? 그 인풋 딜레이 아이디얼한 게 클락하고 리셋이긴 한데요. 리셋은 줘야 돼요. 인풋 딜레이를. 리셋은 주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 프라임 타임에 가면 그 리셋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습니다. 실습 예제로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 민이 없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웃풋 딜레이 쪽에 민을 줄 때는 그 플러스 값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값이 돼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아웃풋 딜레이를 줄 때 민을 줘요. 그럼 그게 마이너스 값이어야 돼요? 플러스 값이어야 돼요? 마이너스 값이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 뭐가 있어요? 에어리어가 있죠?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라이빙 셀이 뭘로 되어 있나요? 드라이빙 셀이 뭘로 되어 있어요? 네, PHT-IC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탑셀 작업할 땐 이렇게 하는 게 가이드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아까 우리가 모듈 단위로 디자인할 때는 드라이빙 스트렝스가 굉장히 작은 위크한 셀을 지정해 주자라고 했었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PHT-IC로 해요.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요? 실제 그 인풋 셀을 저걸로 쓰니까 그래요. 그렇죠? 우리 인풋 셀 저걸로 쓰잖아요. 그걸로 하기로 했죠? 어제 RTL 소스 기억나시죠? PHT-IC로 하기로 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드라이빙 셀을 저걸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풀커스텀 하시는 분들 DRC 뭔지 아시죠? ICC 하시는 분들은 DRC가 뭔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DRC라는 게 디자인 컴파일러에도 있어요. 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DRC는 아닙니다. 툴마다 저마다의 디자인 룰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아웃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DRC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각 툴마다 DRC가 다 개별적으로 있는 겁니다. 툴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디자인 룰이라는 게 다 따로 있어요. 디자인 컴파일러가 생각하는 DRC는 뭐냐면 셀이 가지고 있는 셋 맥스 트랜지션, 맥스 캐패시턴스, 맥스 팬아웃 요 세 가지를 넘지 않는 선에서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디자인 룰입니다. 이거를 벗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 엔드 게이트가 터지겠죠. 그죠? 셀들이 원래 갖고 있는 맥스 트랜지션, 맥스 캐패시턴스 값이 원래 다 있어요. 그리고 맥스 팬아웃 값이 원래 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셀에. 각각 셀에. 이제 그런 것들이 침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합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DRC예요. 그게 충족이 안 되면 게이트가 터져버리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DRC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밑에 바로 제가 지금 드래그를 했지만 이런 커맨드들을 각주 처리해도 되는 이유는 자동으로 어차피 알아서 되기 때문입니다. 스탠다드 셀을 이용해서 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 디자인 컴파일러가 모든 셀에 대해서 셋 맥스 값들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다 알아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주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각주 처리가 되어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 그 드라이빙 셀이라는 게 있었던 것처럼 셋 로드는 뭘로 돼 있어요? 셋 로드는 네, 우리 PH524 사용하기로 했어요. 걔를 사용했죠, 실제로. 네, 그 녀석을 지정을 해줍니다. 셋 로드 쪽에. 그래서 탑 디자인 할 때는 이렇게 셋 드라이빙 셀과 셋 로드를 할 때 걱정 없이 사용하시면 되죠. 내가 사용한 입력 셀, 아웃풋 셀, IO 셀이죠. 그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set 와이어로드 모드가 뭘로 되어 있어요? 네,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퍼레이팅 컨디션은 뭘로 되어 있죠? 맥스는 슬로우로 되어 있고요. 미는 패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 또 있네요. set 와이어로드 모델은 뭘로 되어 있냐면 현대 18 어그레시브로 되어 있다. 원래 그 세 가지를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4QA라는 게 있고요. 현대 18 컨저버티브가 있고요. 어그레시브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그레시브를 사용을 해봅시다. 네. 어그레시브를 사용을 해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웠어요. 이론으로. 그죠? 이 밑에가 이제 중요한데요. 좀 보겠습니다. 미리. 자, 스페셜 클락 데피니션이라고 있습니다. 뭐 좀 각주가 좀 많긴 한데 핵심은 이거예요. 기억나세요? 우리 클락이 50메가짜리 들어가는데 하프 클락을 쓴다는 거 기억나세요? 하프 클락을 쓰고 그 하프 클락을 가지고 게이티드 클락을 만듭니다. 근데 이 하프 클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따로 컨스트레인트를 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는 이따 이론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론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그룹 패스 같은 것도 지정한대요. 이것도 이따 이론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 어트리뷰트가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 이런 세 가지 커맨드밖에 없네요. 사실은 보니까. 근데 중요한 게 여기 하나 있습니다. set ideal network라는 게 있죠. 말 그대로 아이디얼하게 설정을 하겠다. 리셋과 클락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따가 이런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추가를 하셔야 될 부분은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클락을 내가 넣는데 이 클락에 대해서 합성을 돌려보면 과연 이 스펙을 만족할까?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인풋, 아웃풋 타이밍, 그러니까 인풋 트랜지션, 인풋 딜레이와 아웃풋 딜레이가 있는데 이걸 내가 너무 많이 줘서 애가 너무 힘들어 하진 않을까? 과연 잘 될까?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nvironmental attribute가 어떻게 DC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빠져나오게요. 땡땡 Q에서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하나 더 위로 올라가서 자, 요렇게 되는 경로로 올라가도록 하십시다. 자, SYN으로 갈게요. 자, 이제 어제랑 오늘이랑 다른 점은 딱 한 개입니다. 콘스 디렉토리에 있는 탑.con을 소싱하느냐 하지 않느냐 였습니다. 오늘은 하는 거죠. 돌리는 커맨드는 간단합니다. 점/run synthesis를 하겠습니다. 점/run synthesis 하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점/run 언더바 synthesis 하시면 네, 저는 끝났네요. 네, 다 끝나셨을까요? 좀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자, 끝나신 분들은 터미널을 하나 더 열어주시길 바랄게요. 끝나신 분들은 터미널을 하나 더 열어주세요. 끝나신 분들은 터미널을 하나 더 열어서 리포트 폴더로 가 있겠습니다. 자, 리포트 폴더로 가서 이렇게 리포트 파일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합성 아직 더 하셔야 되는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더 하셔야 된다. 다 끝나셨어요? 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그 리포트 폴더에서 이제 하나씩 좀 세부적으로 보십시다. 자, 0번 0 언더바 링크 리포트를 VI로 열어서 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하나씩 제가 이제 그 짚어드리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링크를 했어요. 디자인이 11개가 있답니다. 디자인이 11개가 있답니다. 근데 이 디자인이 11개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요렇게 여기 밑에 있는 unmapped DDC를 읽어보니까 그렇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읽어봤더니 그 하이라키컬하게 봤을 때 11개의 디자인이 있다더라. 그 밑에 M18로 시작하는 애가 잡혔어요. 이건 뭐예요? 스탠다드 셀에 대한 닷DB일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게까지 선택이 돼 이렇게 보이죠? 그 밑에 DW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보이는데요. 이거 디자인 웨어 라이브러리예요. 디자인 웨어 라이브러리. 이 디자인 웨어 라이브러리는 뭐냐면 툴이 쭉 이제 디자인을 살펴보다가 이 컨비네이션 로직은 내가 갖고 있는 IP가 더 좋으니까 이걸로 하면 더 좋겠네 라고 생각이 되면 자동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 DW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이렇게 리스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 디자인 웨어 라이브러리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컴파일 울트라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것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아마 라이센스 비용은 따로따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어쨌든 대학에서는 다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HGI로 시작하는 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IO셀에 대한 닷DB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유저 리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제 변환하셨던 램에 대한 DB가 여기 올라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Q에서 빠져나가고요. 그럼 1 언더바 체크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자, 1 언더바 체크 디자인. 자, 체크 디자인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표를 보여주기 위한 커맨드예요. 그래서 인풋 아웃풋인데 여기에서 혹시 언커넥티드가 된 게 있느냐, 그리고 do not drive 하는 게 있느냐, 그 다음에 파워 그라운드가 연결이 잘 됐냐 안 됐냐, 네트는 로드가 없는 네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죠. 여기서 말하는 로드라고 언로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드는 뭐냐면 출력이 뭔가 됐는데 그 출력을 받는 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긴 거죠. 네, 그걸 뜻하는 겁니다.
이게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각각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각 메시지마다 그 린트라는 게 있어요. 린트. 보이시죠? 맨 끝에 린트, 대문자로 린트라는 게 있습니다. 린트. 근데 이게 뭘 뜻하는지는 DC쉘 여러분들 살아 계시죠? 아직 안 껐죠? 디자인 컴파일러. 거기에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맨 린트 마이너스 1. 이렇게 엔터 쳐보세요. 디자인 컴파일러 쉘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뭔가 나오죠? 네, 린트라는 게 뭐예요? 네, 이런 현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현황을.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오류가 메시지가 나오면 그게 다 이렇게 뭔가 린트 뭐 어쩌고 저쩌고 숫자 뭐 이렇게 대시 이렇게 나오니까요. 여러분들도 맨 한 칸 띄고 그거를 입력을 하면 그거에 대한 세부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설명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이라고 하는 커맨드를 눈여겨서 보시고 자주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ICC를 사용하시든 디자인 컴파일러를 사용하시든 프라임 타임을 사용하시든 이 맨이라고 하는 커맨드가 너무 잘 되어 있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이건 시납시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메시지를 찾아도 이거랑 동일하게 나와요. 툴에서 그냥 바로 보여주는 기능이 있으니까 굳이 인터넷에서 막 찾아갖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거죠. 이거 되게 좋은 겁니다. 자, 우리 하고 있던 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쭉 내려서 여기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원래는. 이게 다 0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소스가 잘 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0이 될 일은 그렇게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짠 소스가 아무리 좋아도 다른 거랑 엮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내가 받아온 IP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거를 다 보여주고요. 여러분들이 다 찾아서 보셔야 되겠죠. 네, 찾아서 이렇게 다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땡땡 Q 해서 나오고요. 두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땡땡 Q 해서 나오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 파일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콘스트레인트를 소싱을 하는 거예요. 어제는 이게 없었죠? 근데 오늘부터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각 커맨드마다 그 아래 숫자 1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각 커맨드마다 숫자 1이 나와 1, 0이 아니라 1을 보셔야 돼. 그래서 쭉 밑으로 가시면서 어떤 커맨드를 내리는데 0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 그냥 간과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이 잡듯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워닝. 근데 워닝인데 밑에 1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괜찮구나라고 넘어갈 수는 있는데요. 네. 밑으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0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다 끝났다는 의미로 1이 하나 더 나옵니다. 특별히 0이 없는 거 보니까 괜찮은가 봐요. 아직까지는. 자, 땡땡 Q 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럼 3번을 보셔야 돼. 3번. (3번을) 보셔야죠. 자, 어제랑 오늘이랑 다른 점이 뭐가 있죠? 어제랑 오늘이랑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어제는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사실 많았어요. 뭐 현대 어그레시브로 뭐 지정한다 뭐 이런 방식의 인포메이션 워닝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초반에 많았죠. 그게 없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퍼레이팅 컨디션이나 이런 걸 다 지정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그 메시지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어제 그 아웃풋 딜레이가 뭐 그러니까 이거예요. 2줄이죠. 2줄. 11번 행 체킹 on constrained endpoint에 어제는 2개가 있었습니다. 2개가 리스팅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웃풋 딜레이를 줬기 때문에 그게 소싱이 됐기 때문에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17부터 마지막까지 이거를 없애야 돼요. 그게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 어제 있었던 요게 이쪽으로 이동했네요. 맨 밑에 보면 체킹 파셜이라고 하는 거는 부분이죠, 부분. 근데 여기 워닝이 뭐라고 나왔어요? 파셜 딜레이가 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체크 언더바 리절트하고 SRX에 대해서 인풋 딜레이가 파셜만 되어 있다. 왜 그래요? 맥스만 지정이 되어 있고 민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요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땡땡Q에서 나오겠습니다. 자, 이번에 4번 볼게요. 4번 리포트 파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이 3번 리포트 파일하고요. 4번 리포트 파일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계속 보셔야 되는 게 오늘 하셔야 되는 실습입니다. 자, 이걸 좀 자세하게 볼게요. 이 표가 좀 중요하죠. 자, 상단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제가 드래그를 했는데요. 아이디얼 네트워크는 I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I가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클락하고 리셋에 대해서 아이디얼 네트워크가 처리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핀 로드나 와이어 로드 이게 지금 없어요. 대신 뭐가 들어와 있어요? 맥스 트랜지션, 맥스 캐패시턴스 이런 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여기에는 이게 아직 없군요. 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일단 좀 두고 봅시다. 네. 요게 어제는 이게 전부 다 마이너스 값이었을 거예요. 전부 다 마이너스 값이었을 겁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 우리가 셋 드라이빙 셀하고요. 아웃풋 로드를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정이 된 거다. 자, 그 밑에 표를 보겠습니다. 와이어로드 모델은 여기 지정이 안 돼 있는데요. 와이어로드 모델은 우리가 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에요. 인풋 딜레이. 인풋 딜레이 쪽인데 아직 빈칸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빈칸이 아직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클락하고 리셋은 인풋 딜레이가 없어도 되죠. 아이디얼 하니까. 여기는 이 두 줄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체크 리절트하고 SRX는 민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구나. 그 결과로 아까 우리 세 번째 리포트 파일 마지막에 파셜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부분만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채워주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겠죠? 자, 그 밑에 드라이빙 셀이라고 하는 게 쭉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원하는 대로 됐는지. 자, 클락하고 리셋하고 체크 리절트하고 SRX.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입력 쪽인데요. 입력 쪽에 라이즈하고 폴이라고 하는 거가 다 PHT-IC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정만 되어 있다면 그 셀에 어차피 정보가 다 있을 거니까 민맥스 값이 이렇게 드라이빙 셀이 들어가 있는 것만 보면 걱정하지 마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드라이빙 셀이 들어가 있으면요, 그 밑에 있는 맥스 드라이브, 민 드라이브 이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없어도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마지막 더 지나가서 맥스 트렌이나 이런 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민맥스는 트렌이나 이거 그러니까 입력 쪽에 대한 이런 거는 드라이빙 셀이 들어가 있으면 상관없이 안 적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아웃풋 딜레이 보겠습니다. 민이 없죠? 이거를 채워주셔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컴파일인데요. 컴파일은 한번 볼게요. 굉장히 이거 길어요. 이게 지금 271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툴이 잘 돌고 있구나 라는 순서적인 느낌으로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대신 이거를 이제 볼 때 검색을 좀 해보셔야 돼. 슬래시 한 다음에 에러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슬래시 에러 또는 에러
이렇게 두 개로 검색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말고 에러, 소문자 에러로 검색을 한번 해보셔야 돼. 그래서 pattern not found라는 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대문자 에러, 소문자 에러로 검색을 했을 때 네, pattern not found라는 걸 보셔야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 숫자 1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6번. 6번을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6번이 사실 가장 저는 두렵습니다. 6번을 하는 게 가장 두려워요, 저는. 일단 가장 마지막에 숫자가 1이 나와 있는 걸 보시고 계시죠? 이거는 일단 잘 된 건데, 그리고 이 맥스 에어리어 하나가 나왔죠. 근데 이건 어차피 달성하지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맥스 에어리어를 0으로 줬기 때문에 어차피 달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 맥스 에어리어만 나오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 하나만 나오고 1 나왔으면 굉장히 해피한 거예요. 근데 아직은 컨스트레인트가 완전하진 않기 때문에 네, 일단 완전하진 않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되어 있는 컨스트레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반을 한 거는 아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는 게 너무나 기분 좋은 일입니다. 사실은. 보통은 이렇게 안 나오죠. 엄청나게 많은 에러, 엄청나게 많은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는 컨스트레인트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에어리어, 환경적인 요인, 타이밍적인 요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지금 이 리포트 파일인데요. 그 다음 이제 빠져나와서 7번을 보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고 싶은 타이밍에 대한 리포트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는 좀 밑으로 내려볼게요. 이거를 위해서는 제가 좀 작은 터미널로 해서 봐야 되겠네요. 자, 작은 터미널을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리기가 애매하니까. 자, 요만큼이 한 덩어리예요. 요만큼이 한 덩어리입니다. 요만큼이 한 덩어리. 왜 이만큼이 한 덩어리냐면, 자, 시작이 스타트 포인트로 시작을 하죠. 엔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 아까 배웠죠?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스타트 포인트는 플립플롭이라면 플립플롭의 클락핀이고, 그죠? 출력 엔드 포인트는 플립플롭의 D, 네, 거기가 엔드 포인트인데요. 이게 아마 레지스터니까 네, 쭉 아마 따라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래그로 표시한 요만큼이 실제 걸린 시간입니다. 데이터 어라이벌 타임.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요게 우리가 준 스펙에 의거해서 툴이 계산을 한 기대치죠. 7.15까지 허용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패스 타입이 맥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선택되어 있는 것처럼 맥스라고 하면 셋업 타임을 보는 거라서요. 그래서 7.15보다 더 숫자가 적어야 합니다. 지금 3.51로 나왔으니까 밑을 한 상황이에요. 그죠? 페이지 다운을 눌러서 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그래서 이 슬랙이라고 하는 거만 쭉 이제 보시면 네, 특별히 바이올레이트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가장 떨리는 게 뭐냐면 6번 리포트 파일 있죠? 그거랑 7번 리포트 파일이 사실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7번을 볼 때는 제가 이걸로 검색해요. 바이올레이티드라는 걸로 검색을 합니다. 먼저 이게 없느냐 이게 전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6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맥스 에어리어만 요런 기대를 가지고 합성을 하죠. 보통 6번은 맥스 에어리어만 있었으면 7번에는 바이올레이티드를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봅니다. 그리고 5번 리포트 파일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에러 이렇게 두 개를 검색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 요런 느낌으로 네, 이 리포트 파일을 봅니다. 매번 컴파일 할 때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요거를 이제 빠져나가서 이제 8번 볼게요. 8번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게 있고요. 그룹이라는 건 이제 콤보라는 콤비네이션 로직 그룹, 인풋 그룹, 아웃풋 그룹, 뭐 클락 그룹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론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9번 한번 보겠습니다. 9번은 이제 리포트 에어리어라는 커맨드를 했을 때 이렇게 현황이 나오는 건데 이제 포트가 몇 개인지, 네트가 몇 개인지, 셀이 몇 개인지 주르륵 해서 콤비네이션 로직이 전체, 그 다음에 매크로 블럭 전체, 뭐 등등등 다 전체를 따져서 셀 에어리어가, 토탈 에어리어가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필드에 가면 에어리어에 목숨을 걸거든요, 사실은. 이 디자인이 이번에 칩으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무조건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자, 그리고 10번을 한번 볼까요? 10번 볼게요. 리포트. 자, 10번 리포트를 봐서 자, 클락에 대한 그러니까 리포트 클락이라는 그 커맨드를 쳤어요. 그래서 12나노세크짜리 웨이브 폼은 이제 라이징 펄링이 이렇게 각각 되는 시간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스큐라는 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레이턴시 어떻게 줬는지, 트랜지션 어떻게 줬는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가 어떻게 줬냐면 컨스트레인트에서 자,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세요. 요 레이턴시가 어떻게 줬어요, 우리가? 레이턴시 2로 줬었어요. 소스 레이턴시. 그게 여기에 보이죠? 2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죠? 언서튼티 얼마를 줬어요? 1.5를 줬어요. 그래서 여기 1.5가 보이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준 현황대로 그게 그대로 보이는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놓고 이쪽을 한번 볼까요? 지금 화면을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 네트워크 딜레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3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바로 밑에 네트워크 딜레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이 3은 아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면 여기 이 두 줄 2하고 2를 더해서 3인 거예요. 레이턴시는 그러니까 요런 레포트를 볼 때 2하고 1 더한 3이라는 값이 한꺼번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 좀 위로 올라가 보면 인풋 요 인풋 딜레이는 여기서 잘 안 보이네. 인풋 딜레이 여기 나오네요. 우리가 아까 아웃풋 딜레이 하나 준 거 있어요. 아웃풋 딜레이 6으로 줬었거든요. 그게 이런 이렇게 레포트에 바로 반영이 돼서 보인다. 알아서 계산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실 일은 이런 레포트랑 좀 친해지시는 거, 콘스트레인트를 줘가면서 친해지시는 거가 일단 목표가 될 것 같아요. 자, 다 빠져나오겠습니다. 일단 설명은 다 드렸고요. 다 빠져나오고요. 자, 설명 드릴 내용은 다 드렸고 자, 실습 교재에 보면요.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실 거는 19페이지 내용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두 개를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근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두 개 중에서 첫 번째 거는 아직 하실 수가 없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은 하실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있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홀드 딜레이에 대한, 그러니까 마이너스 민 옵션이 없죠. 아까 보셨지만
그래서 민을 입력 쪽에 출력 쪽에 민을 넣으시고요. 인풋 쪽에는 2.0, 아웃풋 쪽에는 마이너스 2.0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솔루션 파일이 같이 있으니까 해당 폴더에 64, 68행을 참고해서 갖다 넣어 보시고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두 개 줄만 일단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넣으시고 씬 폴더에서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써 있는 말을 보시면 씬 폴더에서 /클린 엔터 바로 치시면 기존에 합성됐던 결과물들이 싹 다시 다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run synthesis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가 이제 바로 알아서 끝까지 다 돌아갈 테니까 그 리포트 파일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툴이 이게 너무 많아요. 이게 스크롤 업을 한다고 해도 끝까지 다 못 봐요. 너무 이 메시지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따로 계속 담고 있잖아요. 리포트 폴더에다가. 네, 그래서 리포트 폴더에 있는 내용을 다 이렇게 보셔서 하나하나 보시면 돼요. 어떤 파일을 보시면 돼요? 일단 합성하기 전에는 3번, 4번 보시면 되고요. 3번, 4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성한 후에는 6번, 7번 보시면 됩니다. 6번, 7번. 그래서 6번, 7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맥스 에어리어만 있었으면 7번은 바이올레이티드만 있었으면 네, 그런 마음으로 네, 6번, 7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실습을 할 시간을 드릴게요. 실습하는 시간을 드리고 좀 이 툴이랑 그리고 리포트 파일이랑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1시간을 드리고 1시간 뒤에 이제 그 다음 이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19페이지에 있는 거에 두 번째 빨간색만 하시면 돼요. 실습으로 그렇게 하시고 3번, 4번과 6번, 7번 그 리포트 파일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하시면 되고요.